네, 앞에서 이제 플랫폼 노동의 현재 그 임금 같은 경우도 잠깐 이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현황을 얘기할 때 얘기를 했는데 뭐 현재 이제 플랫폼 노동의 이제 노동보호 실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쟁점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불안정한 법적 지위, 에, 굉장히 이제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거고 굉장히 낮은 소득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그 관련 통계를 한번 최근 통계를 한번 보시면 주어평과 부업 전체 부어평 뭐 간헐적 참가형 플랫폼 이제 노동을 통해서 소득을 올린 사람들 이렇게 좀 구분해 보면 주어평은 총 수입의 50% 절반 이상을 이제 플랫폼 노동으로 버는 거고 뭐 시간으로 따지면 한 20시간 정도 이상을 하는 주어평의 경우에는 이제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이제 주어평 같은 경우에는 한 244만 원 정도 되고 그 중에 이제 플랫폼 노동을 통해서 얻는 수입이 224만 원이니까 전체 이 사람들은 이제 94점, 그러니까 자기 소득의 94%를 플랫폼 노동을 통해서 버는 거니까 이제 주어평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한 수준 220, 한 5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인가요? 플랫폼 노동자가 뭐 연애 연봉이 뭐 1억 정도 된다라고 하는 뭐 기사가 나가지고 한때 굉장히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노동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250만 원 정도 월 수입이 된다. 전체를 한번 보면 전체는 뭐냐면 이제 조합형, 부합형 다 간헐적 참가형 다 포함한 건데 그런 경우에는 한 267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플랫폼으로 얻는 수입이 146만 원. 한 반 정도는 안 돼도 한 40%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 수입으로 그 수입을 통해서 자기 소득의 한 68.6%를 플랫폼 노동을 통해서 벌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잡을 한다는 거죠. 요즘에 이제 뭐 투잡, 쓰리잡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정도 소득 수준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배달 노동자 같은 경우에 볼까요? 배달 노동자는 한 조금 더 넣죠 전체보다는. 그래서 246만 원 정도, 7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전문 서비스 하는 경우에는 이제 248만 원 정도, 조금 더 높은 거죠. 이런 이제 소득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소득 만회를 위해서 굉장히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 과정에 있어서의 비용과 위험을 온전히 요 라이더 책임으로 라이더가 책임을 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차량 오토바이 대금이라든지 기름값 수리비 이런 등등.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또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 이런 비용들이 온전히 라이더 책임이다. 당연히 고용에서 휴일이나 최저임금이라든지 퇴직금, 뭐 해고비용, 연차 휴가 이런 것들도 이제 제대로 된 그 보상을 못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노동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비용과 위험을 노동자 개인이 온전히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노동보호 실태 중에서도 굉장히 좀 심각한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제 인권 침해 우리 대리운전 같은 경우에 여러 뉴스에서 취객이 이제 버스 택시에 타가지고 막그 욕설을 한다든지 폭언을 한다든지 협박을 하고 심지어는 구타까지 하는 이런 뉴스들을 많이 접하게 되지만 이런 인권 침해 문제 그다음에 이제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다. 그래서 오른쪽에 제가 이제 JTBC 뉴스에서 이제 가져온 건데 산재 신청 상위 사업자 한 10개 중에 이 우아한 청년들이 일을 했다. 한 5년 전만 해도 제조기업들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조선, 대우조선 이런 이제 업체들이 산재 신청 1, 2위를 기록했는데 2022년도 8월 달에 이제 이 기업들을 이제 100개 정도 조사를 했더니 우한 청년들이 1위였고 그다음에 쿠팡 풀필먼트, 그다음에 쿠팡 이츠 이런 그 플랫폼 노동과 관련돼 있는 기업체들이 이 10위 안에 4개나 지금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앞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대리운전 기사 같은 경우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미가입률이 99% 그러니까 거의 가입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퀵 서비스 기사는 한 61.5%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지 못하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고용 관계를 전제로 한 어떤 사회보험 시스템 또는 사회보장 시스템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배달앱 회사는 많은 비용을 아낍니다. 휴일과 최저임금, 퇴직금, 해고비용 등 노동자 권리를 비롯해 오토바이 구매비와 기름값, 수리관리비, 보험료도 안 들고 사고가 났을 때 책임도 없습니다. 다 라이더의 짐이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 더 큰 매력은 노동을 필요할 때만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바뀌는 배달 기본료, 쿠팡이츠가 시장에 뛰어들며 선보였고 배달의 민족도 따라하고 있습니다. 새벽 배송을 할 배송원을 그날그날 모집하는 쿠팡 플렉스를 운영하며 쌓은 노하우가 적용됐습니다. 배달료를 결정하는 건 주문량과 라이더 수. 주문이 많으면 배달료가 오르고 라이더 수가 줄어들어도 배달료는 오릅니다. 신천원에 5,000원. 신천으로 가장 멀리 가가지고 그 배달을 수행하는 사람은 5,000원을 가져가는 거고 가는 도중에 갑자기 3,000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먼저 돈을 가져가는 사람이 인자기. 임금이라 할 수 있는 배달료가 실시간으로 출렁이는 만큼 라이더의 노동 안정성도 떨어집니다. 비정규직은커녕 일용직만도 못한 군용직, 초용직이라는 자조도 나옵니다. 한편 배달앱에겐 최저비용으로 최대효율을 낼 수 있는 혁신입니다. 주문이 줄어도 월급을 줘야 할 위험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배달 가능해? 첫 배달을 하면 2만 원에서 5만 원까지도 주는 배달앱. 현금을 왜 주는 걸까요? 고용 없는 배달 단점도 있습니다. 눈비가 오는 날이나 명절 등 근무를 기피하는 때엔 배달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비 인력이 많으면 배달료를 덜 줘도 언제든 라이더 인력을 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라이더를 고용하지 않아 얻는 이득이 현금 나눠주는 비용보다 크다는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최근 5년간 매해 산재 신청이 많았던 사업장 100곳 목록을 입수해 분석해봤습니다. 올해 산재 신청이 가장 많았던 곳은 전시 같은 배달 노동자들이 속한 업체였습니다. 또 다른 업체도 9위였습니다. 상위 10위 안에 배달 노동자들이 일하는 업체가 2곳이나 들어있는 겁니다. 기존의 산업 구조에서 새로운 산업 구조로의 변화, 종사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 관리의 방식이라든지 체계들이 아직까지 확립되지 않은 게 아닌가. 2018년엔 건설 제조업 사업장이 대부분 상위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를 겪으며 배달업체 노동자 수가 늘면서 순위가 크게 올라갔습니다.